봉기 씨가 시세가 폭등해버린 자신의 땅을 찾았습니다. 이런 걸 땅이 그렇게 올랐으면 올랐다고 저희들이 얘기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네들끼리만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15억의 재산.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막았던 것 같다는데요. 봉기 씨, 자식들과 직접 부딪혀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따가 9시에 동희 세진이네 집으로 좀 와라. 그건 거기서 와서 얘기하고 그냥 9시까지 거리로 와. 세진이네 집으로. 그날 밤 자식들을 불러 모은 봉기 씨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갈 데도 없으시면서 이러지 마세요. 예? 아버지 오늘 선배님 땅 팔았어. 예? 그 돈 갖고 월세 얻어놨어. 걱정 마라. 아버지, 와. 아버지 그 땅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잘 팔았어. 6천만 원만 받고. 아 6천만 원. 5천만 원 사가 6천만 원 얻어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아버지 그 땅 6천만 원 팔았다고? 아니 그 부동산에서도 잘 팔았다고 그러더라. 아버지 일로 와봐. 나 좀 봐봐.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당황한 남매. 급히 봉기 씨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그 부동산 어딘데? 응? 거기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야. 전화번호 좀 줘봐. 빨리. 내가 내 땅 가지고 내가 파는데 너희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저 간섭이냐? 아버지 그래. 큰 실수한 거라고. 뭘 얘기를 실수했다는 듣고 거야?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가 뭘 실수했는데 말을 해봐. 그 땅이 지금 얼마인데 그걸 6천만 원을 팔았다는 건데. 얼만데 말을 해봐 얼만데. 나 모르는데 뭐 10억인지 15억인지 그렇대 아버지. 그러니까 제발 그 전화번호 좀 달라고요. 어디가? 15억? 그래 아버지 또 어디에서 사기당하고 온 거라고. 15억? 땅을 헐값에 팔았다는 봉기 씨 거짓말에 결국 남매가 걸려들었습니다. 뭘 얘기할 건데? 부동산에 갔었는데 땅값이 많이 올라서 매매가 안 된대. 안 돼서 그냥 안 팔고 그냥 왔어. 응?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혼인신고도 못하게 말리고 그렇게 했냐? 드디어 밝혀지는 진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이따가 파출부 아줌마 만나기로 했거든.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무슨 이야기? 너 아빠 땅 알지? 그 싸구려 땅. 그게 30배나 올랐어. 아빠 땅만 올인잡아도 15억이다. 진짜? 그래. 근데 아줌마랑 아빠랑 혼인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 어떻게 되는데? 아유 어떻게 되긴.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그 여자한테 재산 다 뺏길래? 땅값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매. 영실 씨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며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사실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그냥 잃어보내 있는데 솔직히 재혼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죠? 아니요, 저 그런 게 아니라. 네, 솔직히 좀 그래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저도 유념할게요. 저도 인간인지라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아주 욕심이 없었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오늘날 아버지가 이룩하신 재산은 다 우리 아버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장사하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누려보지도 못한 호감과 그 사랑을 그 아줌마가 다 가져간다. 그게 막 더 열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분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고
솔직히 그 아줌마가 아버지 재산이나 돈을 보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집 명의를 아주머니한테 바꿔주는데 그걸 덥석 받더라고요. 그걸 딱 받았다라는 상황을 봤을 때 진짜 누나가 말한 대로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을 증여한 봉기 씨 행동에 위기감을 느낀 남매. 영실 씨에게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왜 집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여기서 보자고 했어요? 예, 딴 게 아니고 저 이것 좀 이번에 아빠 집 받으셨으니까 그것만 받고 나중에 유산 문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각서예요. 나 뭐 좀 물어볼게요.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내가 영감님 재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걸로 보여요? 말 나온 김에 저도 솔직히 물어볼게요. 17살이나 많은 노인네한테 들러붙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빠가 집을 준다고 넙죽받은 그쪽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받았으니까 조용히 살라고요? 왜요? 그럼 더 받아야 되겠어요? 차라리 나보고 이 돈 먹고 사라지라고 하시죠? 그래요. 그래주시면 더 고맙고요.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할까 이건 아닌데 사과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아주머니가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사과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 그 아주머니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집을 그렇게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갔다가 누나는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 갖고 그냥 갔으니까 된 거 아니냐고. 그게 더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한테 상처 준 것 같고 이제는 뭐 이해하는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 봉기 씨는 이들의 갈등을 일찍 눈치채지 못한 자신의 안일함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걸 애들을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고 내가 중간에서 행동을 잘 했어야 되는데 내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내 좋은 것만 보면서 살다 보니까 내 잘못이 너무나 크네요. 어디 가시려고요? 아니다. 지금은 내가 많이 머리가 아프니까 좀 쉬었다가 좀 이게 좀 정리되고 나한테 그때 보자. 결국 집을 나가버린 봉기 씨. 황혼의 로맨스는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며칠 뒤 봉기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시내였습니다. 아주머니들 좀 사람을 좀 찾는데요. 혹시 그러나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네. 이 방법이라도 안 하면은 도저히 앉아서 가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혹시 연락이 오겠죠. 난 꼭 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영실 씨를 포기하지 않은 봉기 씨. 그 수뇌부가 존경스러울 따름인데요. 그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전단지를 돌리고 조그만 월세방으로 돌아가는 봉기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애들은 자꾸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은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73. 누군가는 품위와 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나이지만 봉기 씨에겐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다시 해볼 기회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지금 가서 여기서 포기하기는 너무나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그래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마지막 사랑. 봉기 씨는 오늘도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껏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봉기 씨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 것일까요? 제보 전화를 받은 봉기 씨가 한 식당에서 영실 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봐야죠. 근데 큰일 말랐네. 무슨 일이 있나. 집을 판 돈으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몹시 초라해 보이는 영실 씨의 행색. 봉기 씨가 드디어 앞에 나섰습니다. 나하고 얘기 좀 잠깐만 하자니까. 잠깐만. 예? 잠깐만 좀 시간 좀 내줘. 예? 그래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내가 애들한테도 속 시원하게 말해줘. 그냥 물을 이렇게 말하니까 잠깐만 시간 좀 내줘봐. 찜질방으로 길거리로 사방을 헤매고 다닌 끝에 겨우 만났습니다. 과연 영실 씨의 속 시원한 대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잘 알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제가 한 행동이 딱 꽃뱀처럼 돼버렸잖아요. 제 진심을, 선생님 좋아하는 그 진심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식사 차려놨으니까 드시고 싱크대에 옮겨만 주세요. 제가 내일 와서 설거지 할게요. 많이 바빠요? 아니요. 무슨 시키실 일 있으세요? 괜찮으면 밥 좀 같이 먹어줄래요? 네? 뭐 TV를 같이 보자, 밥을 같이 먹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정이 들었거든요. 참 이런 게 이렇게 사람하고 사는 게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하고 연세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들 생각하실까 많이 고민도 됐었어요. 그런데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연세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정말 아까우신 그런 분이었죠. 네. 저 이것 좀. 하지만 봉기 씨가 집을 증여한 이후로 더욱 거세게 쏟아졌던 의심의 시선들. 그 무렵 영실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열어보니까 사진도 있고 통화한 기록도 있고 식구라고는 선생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동안 자녀분들이 그렇게 나한테 구박하고 정말 나쁜 소리 많이 하고 그래도 저는 오로지 선생님 한 분만 믿고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화가 치밀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 선생님까지 날 의심하면 내 집을 팔아버리고 나도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집을 팔긴 했지만 제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통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요. 그분의 진심을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 건 아닐까 생각도 되고. 그걸 밭소리라고는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애들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떳떳하게 내 보이려고 집사람 뒤에 사람을 좀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얼마나 씩끗한 사람이냐 하고 애들한테 내가 먼저 큰 소리를 치려고 붙였었는데 네, 내가 같아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나 그 기분 이해해요. 이후에 어찌됐든 오해를 내가 만들었으니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영실 씨의 이야기. 예상치 못했던 반전에 봉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 아니까 찜질방에 가서 자꾸 살펴보게 되고 곁에 맴돌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리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아니, 잘했어요. 잘했고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영실 씨를 향한 봉기 씨의 두 번째 프로포즈. 과연 황혼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두 사람을 다시 만난 곳은 봉기 씨 아내의 산소 앞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거 당신 허락해 줄 수 있지? 여보, 허락해 주소이. 아내에게 두 번째 사랑을 허락받은 봉기 씨와 영실 씨.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는데요. 어떻게 왔냐 여기를? 제가 선생님 오해 푸시려고 해주냐고 설교하고 불렀어요. 결혼해도 되냐? 아버지 그렇게 말하실 줄 알고 제가 다 준비해왔어요. 이건 또 뭐야? 혼인신고서잖아요, 혼인신고서. 앞으로 이제 행복하게 사시라고. 고마워. 아버지, 행복하게 살자. 아버지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엄마 싸그리 싹 다 잊어버리면 안 돼. 약속했다. 그럼 내가 용서 안 해. 자주 알았죠? 찾아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찾아 안 가면 벌 받겠지? 맞아. 정말 아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황혼빛 사랑을 되찾은 봉기 씨와 영실 씨. 두 사람에게 펼쳐질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